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8월 1618일 토월 해외 축구 30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8월 16일 토요일 지로나 FC vs 라요 바이카노. 지로나는 스투아니를 중심으로 한 전방 마무리와 아스프리아의 측면 돌파가 시너지를 내며 홈에서의 공격 템포를 더욱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솔리스 로메로의 침투 패스와 중원 장악력은 라요의 압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라요는 무민의 결장으로 인해 측면 수비가 불안정하고 원정 경기에서 빌드업이 끊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두드러져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지로나의 빠른 전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게다가 라요의 전방 압박은 전반에는 활발하지만 후반에는 기동력이 급감해 지로나의 롱패스 전개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체력 분배가 필요한 원정 라요에 비해 지로나는 템포 유지와 압박 지속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지로나는 전방과 측면의 속도, 그리고 침투 패스의 날카로움까지 살아나고 있다. 라요는 원정에서의 전개 부진과 수비 불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부상 공백까지 겹쳤다. 공격 루트와 체력 유지력에서 지로나가 확실히 앞서는 만큼 홈에서 주도적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지로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스타드 렌 FC vs 올림피크. 렌은 알타마리와 포파나의 측면 박스 침투를 중심으로 한 전방 전개가 유기적으로 맞물리고 있으며 프랑콥스키를 축으로 한 중원 조율이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측면 압박에 흔들리는 순간 뒷공간이 열리며 마르세유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마르세유는 구이리와 그린우드의 전진 성향, 호이비에르의 조율이 맞물리며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다. 최근 경기에서도 원정에서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후반 승부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 주도권을 먼저 잡는 팀이 경기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고 양쪽 모두 후반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체력전 양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일레는 홈에서 날카로운 측면 전개와 박스 침투 완성도를 앞세워 주도권을 노리지만 마르세유의 전환 속도와 중원 장악력, 후반 체력 유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원정에서도 전술 완성도와 흐름 유지에 강점을 보이는 마르세유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스타드 램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 언더 강추. 리버풀 FC vs 본머스. 리버풀은 살라와 비르치를 중심으로 한 빠른 템포 전환과 전방 압박으로 본머스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다. 에키티케의 침투와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면 본머스의 중원과 수비 간격을 벌려놓는데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반면 본머스는 부상 변수로 인해 전개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있으며 수비 뒷공간 관리가 최대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리버풀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압박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경기 흐름을 단숨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 특히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는 패턴은 본머스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무기다. 리버풀은 공격 템포와 압박 강도가 살아나면서 전술적 완성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반면 본머스는 핵심 자원의 부상과 수비 뒷공간 관리 부재가 겹치며 강팀 상대로는 실점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반부터 리버풀이 압박과 속도전으로 흐름.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리버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강추. 비아레알 vs 오비에도. 비아레알은 모레노와 피노를 축으로 한 전방 마무리와 측면 돌파가 안정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걔가 이선 압박과 오버래핑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과 수비 전환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든다. 반면 오비에도는 부상 공백과 원정 불안정성이 겹쳐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런던 중심의 단조로운 전개가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중원 압박에 조금만 밀려도 전방 연결이 차단되며 역습 전환 속도마저 둔화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경기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측면 커버 범위가 줄어들며 크로스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비아레알은 이러한 흐름을 초반부터 강하게 물고 늘어지며 홈 이점을 살려 빠르게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비아레알은 전방 핵심 라인이 건재하며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볼점유율이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오비에도는 주전 이탈과 원정 불안정성으로 인해 공수 전환 속도와 수비 조직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다. 이번 경기는 전방 마무리 완성도와 전술 응집력이 높은 비아레알 쪽으로 흐름이 기울 전망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비아레알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강추. 에스턴 빌라 vs 뉴캐슬 유나이티드. 아스톤 빌라는 와킨스와 부엔디아의 연계로 박스 안에서 다양한 마무리 루트를 확보하고 있고 틸레만스의 전방 가속 패스가 경기 흐름을 흔든다.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는 뉴캐슬의 빌드업 패턴을 끊기에 충분하다. 반면 뉴캐슬은 원정 경기에서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전방 고립으로 인해 공격의 날카로움이 반감되고 있다. 아스톤 빌라는 끊어낸 볼을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해 다각도로 전진시키고 마무리까지 이어가는 과감함을 보여준다.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크로스 공급 빈도도 높다. 또한 중원 장악 후 전방 압박을 지속하는 운영은 뉴캐슬의 롱볼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결국 이런 경기 흐름은 빌라가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장시간 수세에 몰아넣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라 스톤 빌라는 홈 이전과 전방 압박, 그리고 전환 속도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뉴캐슬은 원정에서 간격 붕괴와 전개 지연 문제가 반복되며 공격 위협이 제한적이다. 결국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고 홈팬들에게 시원한 승리를 안길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아스톤 빌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블랙번 로퍼스 vs 버밍엄 시티. 블랙번은 오아시의 민첩한 움직임과 헬릭손의 볼 운반, 트론스타드의 안정적인 일선 차단이 3박자를 이루며 전방 압박의 완성도를 높인다. 버밍엄 시티는 후르아시의 개인 기량이 위협적이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에서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블랙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과 전방 압박은 버밍엄 시티의 중원 전개를 봉쇄하며 경기 흐름을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홈 관중의 몰입도 높은 응원 속에서 압박 강도가 유지되면 블랙번이 세컨드볼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초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는 순간 경기 전반의 리듬은 블랙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1블랙번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무기로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 버밍엄 시티는 개인 기량이 뛰어난 자원을 보유했지만 팀 전반의 압박 대응과 전환 수비가 불안하다. 이번 경기는 블랙번이 홈에서 압박과 침투 패턴을 살려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블랙번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선덜랜드 AFC vs 웨스트햄. 웨스트햄은 휠크루그의 버티기와 보엔의 직선 돌파를 바탕으로 전방에서부터 주도권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 파케타의 전진 패스와 이선 침투 타이밍이 맞물리면 선더랜드 수비 라인은 압박과 뒷공간 노출 사이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선더랜드는 측면 뒷공간과 빌드업 안정성 모두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웨스트햄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버티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전방에서 볼을 잃었을 때의 역습 대응이 느린 만큼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일 이유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초반 강한 압박으로 리듬을 틀어준다면 선더랜드의 후방은 순식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웨스트햄의 측면 마이너스 중앙 전환 패턴은 선더랜드의 라인 간격을 무너뜨리며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스트햄은 휠크루그의 제공권과 보엔의 돌파, 파케타의 창의적인 패스가 살아나며 공격 전개에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선더랜드는 압박 회피와 뒷공간 커버 모드에서 불안 요소가 많아 웨스트햄의 빠른 전환 공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초반 주도권을 장악한 웨스트햄이 경기 내내 흐름을 틀어주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선더랜드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버 강추. 토트넘 호스퍼 vs 벌리. 토트넘은 빌드업 시 압박을 견디는 안정감이 떨어지고 측면 수비 라인이 벌어질 때 수비 전환 속도도 느려진다. 반면 벌리는 포스터와 앤서니를 축으로 빠른 전개와 폭넓은 공격 루트를 활용하며 토트넘의 간격 붕괴를 적극 공략할 수 있다. 에크달의 중원 장악력은 토트넘의 점유율 축소와 빌드업 차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측면 돌파와 박스 안 침투 타이밍이 맞물리면 벌리가 토트넘을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빼앗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게다가 벌리는 세컨드 볼 회수,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과감한 마무리 패턴을 갖추고 있어 단시간에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공격적 전환 속도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정비되기 전에 승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 있다. 1토트넘은 빌드업 안정감과 간격 유지에서 불안이 드러나고 있으며 압박에 걸리면 전개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벌리는 전방 압박 회피 능력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상대 약점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벌리가 원정에서도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토트넘 패 추천. 핸디핸디 패 강추. 언더보버 추천. 8월 17일 일요일. RC 랑스 vs 올랭피크 리옹. 랑스는 소토카와 포파나를 중심으로 한 측면 침투와 박스 장악을 무기로 삼지만 중원에서 압박을 당하는 순간 빌드업이 끊기며 전환 속도에서 열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리옹은 미카우타제와 닐스의 중원 장악, 마타의 마무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짧은 시간 안에 박스까지 도달하는 전환 플레이가 안정적이다. 특히 후반부에도 체력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속공을 병행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결정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리옹 쪽으로 무게가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일랑스는 홈에서 주도권을 노리겠지만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 앞에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리옹은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줄 수 있는 팀이다. 이번 경기는 리옹의 전환력과 결정력이 승부를 갈라놓을 전망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랑스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울버햄튼 vs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는 홀란드의 결정력과 균도안의 침투 조율을 통해 울버햄튼의 좁은 중앙 수비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마르무시의 폭넓은 측면 움직임은 울버햄튼 측면 수비의 느린 전환 속도를 파고드는 핵심 요소다. 울버햄튼은 홈이라 해도 중원 탈압박이 원활하지 못해
전방으로의 연결이 차단되면 공격 패턴이 급격히 단조로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의 압박 강도와 점유율 지배는 쉽게 꺾이지 않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조직력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흐름이다. 결국 울버햄튼은 라인 간격 유지에 실패하는 순간 대량 실점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는 경기 전반부터 점유율을 지배하고 압박과 전환 속도로 울버햄튼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울버햄튼은 한번 라인이 무너지면 실점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전방 완성도와 전술 디테일에서 압도하며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울버햄튼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퍼 강추. AS 모나코 vs 르하브르 AC. 모나코는 일레니케나의 박스 장악과 벤세기르의 전진 성향, 차카리아의 중원 지배력이 균형을 이루며 전술 완성도가 높다. 특히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는 상대 수비가 재정비할 시간을 빼앗으며 르하브르는 은디아예와 케츠타 중심의 전개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 앞에선 수비 균형이 쉽게 무너진다. 최근 모나코는 홈에서 초반 주도권을 쥔 뒤 경기를 마무리하는 흐름이 뚜렷하며 이번 맞대결에서도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여 경기 흐름을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모나코는 홈에서 전술 응집력과 압박 완성도를 극대화하며 상대를 전방부터 압도할 준비가 돼 있다. 르하브르는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져 모나코의 공격 패턴을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경기는 모나코가 중원과 전방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AS 모나코 승 강추. 핸디 무추천. 언더 추천. RCD 마요르카 vs FC 바르셀로나. 마요르카는 홈 이점을 안고도 중원 핵심 부재와 느린 전개 속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라인과 중원 간격이 벌어지면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취약해진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레시포드와 라민 야말의 양측면 속도와 1대1 돌파를 앞세워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페드리의 전개 능력과 전방 연계가 살아나면 마요르카의 압박 라인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결국 전환 속도와 볼 점유율에서의 질적 차이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마요르카는 전술적 완성도보다 체력과 중원 안정성이 흔들리는 약점이 뚜렷하다. 바르셀로나는 핵심 부상자가 있어도 전방과 중원의 질적 우위가 분명하며 빠른 전환과 결정력으로 승부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흐름은 바르셀로나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마요르카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퍼 강추. VfB 슈투트가르트 vs 바이에른 미넨. 바이에른 미넨은 케인의 연계와 마무리가 동시에 살아나며 전방 공격 루트가 다채로워지고 있다. 코만과 올리세의 측면 돌파는 부상 공백을 무색하게 할 만큼 위력적이며 투엘 감독의 전방 압박 전술과도 궁합이 잘 맞는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핵심 수비 자원 부재로 인해 라인 유지와 제공권 방어 모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원 공백은 바이에른의 빠른 전환 전개에 대응할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게다가 홈에서의 심리적 부담까지 더해지면 전술적 완성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체력 소모와 수비 조직력 약화가 겹쳐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흐름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슈투트가르트는 전력 공백이 수비와 중원에 동시에 발생하며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 반면 바이에른은 케인의 중심축을 활용한 다이내믹한 전개와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준비가 돼 있다.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이 전방과 측면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홈 이점이 있는 슈투트가르트지만 수비 조직과 체력 부담을 고려하면 버티기 어려운 승부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슈투트가르트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퍼 강추. 오지시 니스 vs 툴루즈 FC. 니스는 모피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가 완성도를 더해가고 있다. 부하나니의 측면 돌파와 부다위의 중원 장악력은 홈 경기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핵심 축이다. 반면 툴루즈는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고 원정에서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활동량 저하까지 겹친다면 니스의 압박과 속공에 쉽게 말릴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니스가 높은 강도로 라인을 끌어올리면 툴루즈의 빌드업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니스는 홈팬들의 에너지를 등에 업고 강한 템포로 몰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툴루즈가 경기 후반까지 버티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리스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홈에서 높은 점유율과 득점 기대값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반면 툴루즈는 원정에서 수비 불안과 압박 대응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경기는 니스가 초반부터 흐름을 장악해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니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강추. 발렌시아 vs 레알 소시에다드. 소시에다드는 쿠보 타케우사의 측면 돌파와 오스카르손의 연계 움직임을 통해 발렌시아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전술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시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패스를 공급하면서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구조가 경기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발렌시아는 뒤로를 향한 단조로운 롱볼 패턴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 소시에다드의 촘촘한 미드필드 라인을 뚫어내기 쉽지 않다.
중원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격 전개가 막히고 결국 수비 시간만 길어질 위험이 크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경기 후반부에는 소시에다드가 더욱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한발렌시아는 탄탄한 수비 블록으로 실점 억제를 노리지만 전방 전개에서 창의성과 속도가 부족하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쿠보 타케우사와 수시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동할 수 있어 전술적 유연성이 뚜렷하다. 중원과 측면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경기 흐름은 소시에다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다양성으로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무대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발렌시아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 추천. 알라베스 vs 레반테. 알라베스는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탄탄한 수비 라인, 그리고 구리 디비센테 알레나 삼각편대의 전개 안정성이 돋보인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압박 완성도는 부상 악재로 체력이 떨어지는 레반테를 압박할 핵심 무기다. 반면 레반테는 주전 대거 이탈로 인해 전술 유연성이 떨어지고 측면과 중원에서의 공간 관리가 불안정하다. 후반 교체 카드마저 제한적이어서 경기 막판 알라베스의 파상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레반테의 전방 압박은 일정 시간 이후 급격히 무너져 중원 장악권을 완전히 내줄 수 있다. 결국 체력과 경기 운영 속도에서 우위를 점한 알라베스가 후반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한 알라베스는 홈에서 전술적 응집력과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반면 레반테는 주전 대거 이탈과 체력 부담이 겹쳐 후반 운영에서 불안 요소가 크다. 체력, 전력, 전술 완성도 모두 알라베스가 앞서는 만큼 이번 경기는 홈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알라베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강추. 구어헤드 이글스 vs AFC 아약스. 아약스는 베우호스트의 제공권과 모로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테일러의 전환 패스가 3박자를 이루며 전방 화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원과 측면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끊임없이 상대 라인을 흔들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역시 안정적이다. 반면 구어헤드 이글스는 트위그트 결장으로 전방 압박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고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시작되면 측면 수비가 무너지고 박스 앞에서 아약스의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아약스는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마무리 능력을 지녔다. 이라약스는 전술적 완성도와 전방 화력, 그리고 압박 지속 능력에서 리그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팀이다. 구어헤드 이글스는 핵심 결장과 수비 간격 문제로 강팀 상대로 버티기 힘든 구조다. 이번 경기는 아약스가 전방 화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구어헤드 이글스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 강추. 트벤테 PSV vs 에인트호벤. 아인트호벤은 플레이 측면 돌파와 페리시치의 박스 안 마무리, 비어만의 전환 패스가 맞물리며 공격의 입체감을 극대화한다. 중원과 측면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상대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압박 전환과 속도 유지 능력이 뛰어나다. 반면 트벤테는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겸비한 팀을 상대로 빌드업이 끊기고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측면과 박스 앞 공간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경기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간격이 벌어져 아인트호벤의 빠른 침투와 마무리를 막아내기 어렵다. 그리고 아인트호벤은 이런 흐름에서 경기 후반에도 확실하게 승부를 끝낼 수 있는 마무리 능력을 갖췄다. 이라인트호벤은 전술적 완성도와 전방 화력, 그리고 압박 지속 능력에서 리그 최상위권이다. 트벤테는 압박을 뚫어낼 수 있는 빌드업 속도와 수비 간격 유지 능력이 부족해 강팀을 상대로 버티기 힘든 구조다. 이번 경기는 아인트호벤이 경기 전반과 후반 모두에서 주도권을 잡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트벤테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 강추. 첼시 vs 크리스탈 팰리스. 첼시는 후앙 페드로의 침투와 파머의 볼 배급, 기튼스의 폭넓은 돌파가 맞물리며 전방에서 다양한 마무리 루트를 창출하고 있다. 홈에서의 압박 강도와 간격 유지 능력은 팰리스의 빌드업 리듬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팰리스는 수비 시 내려앉는 경향이 강하지만 압박 해제 후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효율이 떨어진다. 첼시는 세컨드 볼 회수 후 전방 침투 타이밍이 정교해지고 있어 후반부일수록 공격 주도권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과 이선의 전방 합류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떨어져 공격 전개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팰리스는 장시간 수세에 몰리며 역습 한두 번의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첼시는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간격 유지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팰리스는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결국 이 경기는 첼시가 전방 화력과 전술 응집력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흐름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첼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노팅엄 포레스트 vs 브렌트퍼드 FC. 노팅엄은 우드의 제공권 장악과 허드슨 오도의 빠른 돌파를 결합해 브렌트퍼드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다. 이고르 제주스가 중원에서 전환 템포를 조율하며 전방과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면 브렌트퍼드는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공격 전개에서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뒷공간 대응이 느려 노팅엄의 빠른 역습에 취약할 전망이다. 특히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측면 전환이 반복되면 브렌트퍼드의 수비 블록은 서서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팅엄이 초반 주도권을 잡으면 경기의 흐름을 끝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드의 제공권은 브렌트퍼드의 박스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무기다. 일노팅엄은 전방 압박과 측면 마이너스 중앙 전환 패턴이 매끄럽게 작동하며 공격 전개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브렌트퍼드는 뒷공간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어 노팅엄의 압박과 제공권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 이 경기는 노팅엄이 경기 전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확실한 마무리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노팅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스타드 브레스트 29 BS1 OSC. 릴은 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압박과 중원 장악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능하다. 지루와 무카우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 브레스트는 전방 압박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져 수비 안정감이 무너진다. 그래서 릴이 템포와 압박 강도를 유지한다면 브레스트를 상대로 특정 기회를 다수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스트의 체력 저하가 압박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릴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자신들 쪽으로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 브레스트가 간헐적으로 빠른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릴의 수비 전환 속도가 이를 제어할 전망이다. 무카우의 측면 파괴력은 브레스트 풀백의 체력 저하 구간에서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누적되면 릴이 경기 막판에 승부를 결정짓는 장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 1-1은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를 유지하며 브레스트의 빌드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다. 브레스트는 홈에서도 압박 회피와 간격 유지에서 불안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경기는 릴이 경기 전반과 후반 모두 주도권을 가져가며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브레스트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폴란담 BS 에이지 알크마르. 알크마르는 페로세 박스 안 마무리, 포크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클라시의 전환 패스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중원과 측면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도 안정적이다. 반면 폴란담은 압박 저항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취약함이 뚜렷하고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전방 압박과 수비 라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는 빌드업이 끊기며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반복된다. 그리고 알크마르는 이런 약점을 후반까지 집요하게 공략해 승부를 끝낼 수 있는 팀이다. 한 알크마르는 전술 완성도와 전방 화력, 압박 지속 능력에서 리그 정상급이다. 폴란담은 압박을 뚫어낼 속도와 수비 간격 유지 능력이 부족해 강팀을 상대로 버티기 힘든 구조다. 이번 경기는 알크마르가 경기 전반과 후반 모두에서 주도권을 잡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폴란담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강추. 8월 18일 월요일. 셀타 비고 vs 헤타페 CF. 셀타 비고는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한 전방 마무리와 후트글라의 제공권 활용이 안정적인 공격 루트를 만든다. 벨트란의 중원 장악력과 볼 배급은 헤타페의 빌드업을 차단하고 빠른 역습의 기점이 된다. 반면에 헤타페는 원정에서 전환 속도가 느리고 측면 수비 공백이 반복되며 압박 강도에 따라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특히 셀타 비고의 홈 압박과 빠른 좌우 전환은 헤타페의 300 구조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셀타 비고는 전방 압박 이후 곧바로 마무리 슈팅으로 연결하는 속도감이 탁월해 헤타페 수비를 숨돌릴 틈 없이 몰아붙일 수 있다. 여기에 홈 관중의 압도적인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경기 후반부의 흐름이 완전히 셀타 비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1셀타 비고는 아스파스와 후트글라의 투톱 성격 조합을 활용해 전방에서 강한 압박과 결정적인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다. 헤타페는 전환 속도와 측면 수비 불안으로 인해 셀타 비고의 압박과 템포를 견디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격 루트와 경기 운영에서 셀타 비고가 확실히 앞서며 홈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갈 그림이 선명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셀타 비고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앙제 SCO BS 파리 FC. 앙제는 체리프의 골 결정력과 벨크딤의 전환 패스, 벨케블라의 수비 안정감이 삼각축을 이루며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 파리 FC는 원정에서 압박 강도와 수비 간격이 무너지며 상대 공격 전개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앙제가 홈에서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중원 장악에 성공한다면 파리 FC의 수비를 꾸준히 흔들 수 있다. 특히 벨케블라가 중원에서 경합을 승리로 이끌면 이선과 최전방이 연속적으로 파리 FC 수비를 밀어붙일 수 있다. 그리고 체리프의 문전 움직임은 파리 FC 수비 라인을 계속 뒤로 물리게 만들어 공격 공간을 넓힌다. 결국 파리 FC가 라인을 내리면 앙제는 중거리와 측면 크로스를 병행해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할 전망이다. 이랑제는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팀이다. 파리 FC는 원정에서 수비 간격 유지와 압박 지속력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경기는 앙제가 홈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빠른 전환을 통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앙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AJ 오세르 vs 로리앙. 옥세르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데 능하다. 카즈미르의 연계와 시나요코의 측면 돌파, 엘 아조우즈의 중원 조율이 삼각축을 이루며 안정적인 전술 구조를 형성한다. 로리랑은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하고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간격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옥세르가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인다면 경기 주도권은 쉽게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후반 들어 시나요코의 측면 파괴력이 극대화되면 로리랑의 풀백 라인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엘 아조우지가 중원에서 전방 침투 타이밍을 조율하면 추가 득점 기회가 꾸준히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록세르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다. 로리랑은 원정에서 수비 간격과 압박 대응에서 불안정함을 드러낸다. 이 경기는 옥세르가 체력 전술 심리 모든 면에서 앞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옥세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메스 RC vs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부르는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 중앙 연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메스는 압박 대응에서 불안정하고 후반 체력 저하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잦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가 경기 내내 템포를 유지한다면 메스의 뒷공간을 공략할 기회가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스트라스부르는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고 세컨드볼에 대한 반응이 날카로워 두 번째 기회를 살리는 장면이 많다. 그리고 메스가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전방 압박 강도가 한층 더 높아져 실수를 유도할 수 있다. 엘 무라베의 측면 파괴력은 메스 풀백이 체력적으로 힘든 후반 구간에서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메스가 수비 라인을 내리면 스트라스부르는 중거리와 측면 크로스를 병행하며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경기 막판 승부의 흐름은 스트라스부르 쪽으로 확실히 쏠릴 수밖에 없다. 1. 스트라스부르는 강한 압박과 전환 플레이를 기반으로 메스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들 수 있다. 메스는 홈에서도 압박 회피와 간격 유지에서 불안정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가 전술 완성도와 체력 우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메스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vs 아스널. 아스날은 사카의 측면 파괴력과 그레케레스의 골 결정력을 앞세워 메뉴의 느린 측면 전환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웨데가르드가 경기 리듬을 장악하면 메뉴의 중원 압박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메뉴는 쿠냐와 마운트를 활용해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전방으로의 빠른 연결이 차단되면 공격 전개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은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구조적 차이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결국 메뉴가 압박을 버티지 못하는 순간 아스날의 파상 공세가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크다. 아스날은 전술의 완성도와 압박 강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지니며 메뉴의 측면과 중원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다. 메뉴는 홈에서 역습을 노리겠지만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후반부의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번 맞대결은 아스날이 디테일과 구조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메뉴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강추. 아틀레틱 빌바오 vs 세비야 FC. 빌바오는 윌리엄스 형제가 만들어내는 측면 압박과 빠른 침투를 기반으로 베렌게르의 중거리와 연계 플레이까지 더해 공격 패턴이 다채롭다. 특히 홈에서의 전방 압박 강도는 세비야의 빌드업 라인을 흔들기에 충분하며 볼 탈취 후 34초 안에 슈팅까지 연결하는 속도가 빠르다. 반면 세비야는 압박 회피 과정에서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열세에 몰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까지 겹쳐 위험한 공간이 늘어난다. 게다가 최근 세비야는 원정 경기 후반 20분 이후 실점 빈도가 높아 경기 막판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빌바오는 이러한 흐름을 초반부터 강하게 물고 늘려 전반전부터 승부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빌바오는 홈에서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무너뜨리는 전술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세비야는 원정에서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고 측면 수비가 느슨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번 경기는 빌바오가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무기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빌바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FC 낭트 vs 파리 생제르맹. PSG는 덴벨레와 크바라트스켈리아의 측면 파괴력, 루이스의 중원 장악력이 맞물려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낭트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그래서 PSG가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인다면 경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PSG 쪽으로 기울 수 있다. 특히 낭트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PSG는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해 공간을 열어낼 수 있다. 그리고 중원에서 루이스가 볼 배급의 중심을 잡으면 낭트의 역습 시도는 초반 단계에서 차단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막판에는 체력 템포 전술 완성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PSG 쪽으로 흐름이 완전히 쏠릴 수 있다. 일랑트는 홈에서도 강팀의 압박을 풀어낼 전술적 해법이 부족하다.
PSG는 전방 압박과 전환 플레이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며 경기 흐름을 초반부터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매치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PSG의 완성도가 더 빛날 수밖에 없는 구도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낭트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RCD 에스파뇰 vs AT 마드리드. 에스파뇰은 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라인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뒷공간 노출 위험이 크다. 특히 로카의 수비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빠른 전환과 침투를 겸비한 공격수를 상대로 고전할 수 있다. 반면 AT 마드리드는 훌리안 알바레즈와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전방 압박과 침투 패턴이 살아있으며 바에나의 패스 전개와 이선 가담이 더해져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다. 결국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의 차이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이레스파뇰은 홈 이점을 살리려 해도 전술 구조상 뒷공간과 전환 수비의 약점이 뚜렷하다. AT 마드리드는 전방 압박과 침투, 이선 연계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경기 흐름은 AT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에스파뇰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강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